안녕하세요. 테마대장입니다. 자, 오늘 가져온 특급 테마주 바로 SOS랩입니다. 자, SOS랩 다들 잘 아시다시피 자율주행 관련주인데 단순히 이 자율주행만 보고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큰 코 다치실 수 있습니다. 자, 자율주행도 레이더, 라이다, 이 카메라 등 여러 가지로 또 나뉘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고 투자를 하셔야 하고, 이 라이다의 단점 역시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장단점과 명확한 투자 포인트를 알고 투자를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테마대장이 이 모든 부분 면밀하게 분석해서 말씀을 드려 볼 거고요.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현재 이 화면에 보고 계시는 SOS랩의 테마대장의 리포트, 특급 리포트인 투자 포인트, 그리고 이 해당 리포트에 대한 내용을 무료로 드릴 예정이니까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자, 우선 이 SOS랩 같은 경우는 세 가지 국면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화면에 제가 좀 나눠놨는데 여기가 이제 1국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옆에 보시면은 바로 2국면, 옆에서 3국면이 되도록 하겠죠. 자, 먼저 1국면을 본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도 쉽게 좀 아실 수 있듯이 하락 국면입니다. 신규 상장 이후에 하락하는 국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원래 이 신규 상장주라는 거는 단순히 좀 우리가 테마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테마로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은 신규 상장주가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는 시기가 있고, 신규 상장주가 시장의 부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지 못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SOS랩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 하락이 꾸준히 좀 이어졌던 부분인데, 바로 이 국면에서 주가가 일부 단기적으로 좀 매집이 되는 모습들이 보여줬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터져주면서 이렇게 음봉을 만들어주면서 물량을 조금씩 뺏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졌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현재 제가 지금 차트상에 표시가 된 이 노란색 선이 있습니다. 해당 노란색 선 같은 경우는 어떤 선으로 좀 보셔야 하느냐면은 세력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만든 지표이고요. 어떠한 지표이느냐, 시장에서 형성하고 있는 가격적인 부분을 제가 차트로 남겨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 형성하고 있는 판매하기 원하는 가격선 위로 주가가 돌파를 해줘야지만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인데, 이 차트선 아래에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매매 타점이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이 상국면에서는 좀 봐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어떠한 거냐면은 이슈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체크를 좀 해봐야겠죠. 자, 주가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이 미증시와 좀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 대한 부분인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돼요? 이 자율주행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테슬라입니다. 그쵸? 이 테슬라가 트럼프에게 베팅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자율주행이 좀 부각을 받는 모습인데, 이 SOS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테슬라와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SOS랩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피해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봐야 되냐면은 테슬라가 이 혹평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혹평을 진행을 했냐면은 라이다 관련 업체들에 대한 혹평을 내놓은 건데, 테슬라로 인해서 이 라이다 업체군의 기업 가치는 무려 90% 이상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가 자율주행과 로봇의 라이다를 배제를 했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이 90% 이상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솔직히 자율주행하면은 테슬라가 전부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테슬라가 라이다를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면은 이 기업들은 끝이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 중국 기업, 중국의 전기차 기업과 그리고 웨이모, 그리고 레거시 완성차 업체들은 이 라이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율주행 AI 모델에는 이 엔드투엔드 신경망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화웨이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중국 업체에서 좀 이런 모델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뭐 화웨이, 리오토, 샤오미 등이 사용을 하는데, 이 업체들 같은 경우는 라이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웨이모와 글로벌 레거시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도 라이다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라이다를 우리가 빼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단 뭐다? 테슬라와는 크게 연관성을 지을 수는 없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자율주행만 보면은 큰 코 다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바로 이 로봇 부분이랑 그리고 관제 부분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라이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레벨 2 플러스와 레벨 3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로봇과 실외 주차장 그리고 산업 현장 등의 관제에 적용이 되면서 적용 범위를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도 AI 기술의 화두는 디지털 세계에서 물리 세계로 좀 확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디지털 세계 같은 경우는 데이터 수집 그리고 축적 같은 경우가 인터넷을 활용을 하잖아요. 근데 물리적 AI 같은 경우는 물리 세계의 데이터는 이 센서를 통해서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지컬 A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센서, 이 라이다를 통해서 수집을 한다라고 쉽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고금리와 자율주행 개화 지연으로 많은 업체가 파산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파산 업체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베이라는 기업은 이미 파산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커너지 같은 경우는 파산 보호 신청을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벨로다이는 이 아우스터라는 기업의 인수합병이 진행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버티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자율주행이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 바로 중국 시장인데 이 중국 시장에 힘입어서 중국 업체인 이 해사이와 그리고 로봇센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60%를 얘네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를 어떻게든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호재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바로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죠. 이 중국 라이다 업체의 수출 금지 제한에 이 라이다가 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SOS랩에는 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 글로벌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이 SOS랩의 기술 경쟁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리포트에 자세하게 작성을 해 뒀습니다. 자, 이 리포트는 어디서 받아보냐? 제가 댓글란에 구글 시트 내용을 적어 놨으니까요. 해당 설문지 작성하시면은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리포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SOS랩 투자에 대한 도움 받아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SOS랩이 과연 현재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있느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자, 오늘 제가 펜을 좀 많이 안 쓰고 말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세요. 자, 현대차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로보틱스랩에 그리고 이 모베드 라이다를 독점 공급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의 로보틱스랩에서 출시 예정인 이 다목적 모바일 로봇 바로 모베드죠. 모베드에 이 동사에 ML3D 라이다가 탑재되어서 연말 연초 양산이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 자율주행 핵심 부품인 이 라이다 같은 경우는 동사가 이 SOS랩이 독점 공급 업체로 선정이 되면서 현대차 그룹의 로봇 시장 진출과 함께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이 모베드에는 두 개의 라이다가 탑재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이 모베드 같은 경우는 출시 첫 해 이 모베드의 생산량이 3,000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3,000개의 모베드에는 6,000개의 라이다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걸로 인해서 이 현대차 그룹과의 시너지가 굉장히 극대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고 이로 인해서 매출 증대를 우리가 명확하게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매출은 역시 리포트에 상세하게 적어뒀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것. 이슈가 너무 많죠. 자, 다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 같지만 바로 SL과의 이슈입니다. 자, SL가 어떤 부분들을 진행을 하느냐? 바로 이 차량용 램프 전문 생산 기업인 이 SL과 라이다가 탑재되는 이 LED 램프를 공동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부분으로 또 연결이 되느냐? 바로 전방 산업의 이 GM과 현대차, 또 현대차가 들어가죠. 현대차와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이 두 개의 기업에 탑재하기 위해서 제품 테스트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램프에 이 라이다를 탑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일단 세 가지 조건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바로 고정형이어야 되고 컴팩트한 사이즈를 보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이 가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객사의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이 어디다? 바로 이 SOS랩이다. 이 SOS랩이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식이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단어? 바로 유일, 최초 이러한 단어겠죠. 그러한 유일무이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SL과 함께 이 세계 최초 라이다 탑재 램프를 양산 공급하게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일과 최초를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 SL을 통해서 최종 고객사로 납품이 되는 이 라이다와 SL을 거치지 않고 동사가 직접 판매하게 될 이 라이다 모두 그리고 이 SL의 생산 라인을 활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카펙스 이 생산하기 위한 공장이죠. 이 카펙스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펙스가 필요 없이 대규모 캐파가 확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공장을 짓기 위한 투자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대규모 투자 없이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 SL의 바잉 파워를 통해서 라이다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기존 대비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하게 되면서 제조 원가 역시 큰 폭으로 낮출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건 뭐다? 실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현재 SOS랩 같은 경우는 올해는 매출액이 굉장히 적을 예정입니다. 영업이익도 적자 전환이 적자로 마감이 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25년도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줄 거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꼭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이슈가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 공항의 야외 주차입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14개의 공항 중에서 김해공항이랑 여수공항 야외 주차장 자율 주차 관제 프로젝트를 각각 몇 억? 30억 원으로 수주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라이다 기반 인프라 및 그리고 솔루션 일체를 모두 시공하는 것으로 40% 이상의 고마진 사업이에요. 자, 그러면 30억에 40%가 남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두 개를 이제 수주를 맺은 거잖아요. 각각 30억씩. 그럼 60억입니다. 근데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게 14개의 공항이에요. 그쵸? 이 14개의 공항에서 만약에 수주를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매출만 어느 정도냐면은 420억입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은 현재 올해 SOS랩이 진행한 매출액이 140억 원을 조금 넘는 것을 감안한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을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롯데와 신세계 아울렛과도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캐시카우의 빠른 확장에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계속 실적 거리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냐? 이 부분 자세하게 제가 리포트에 이제 남겨놨는데 간단하게 우리 리포트를 못 받아보시는 분들도 좀 들어야 되니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2027년 예상되는 가이던스. 이 가이던스가 얼마냐면은 1,400억입니다. 대략적으로 1,400억이에요. 자, 그리고 영업이익이 443억입니다. 자, 2024년도 현재 컨센서스가 162억 원입니다. 매출이.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5억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매출 성장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10배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6배 이상의 성장이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 SOS랩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자율주행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출에서 그리고 어떤 사업에서 이렇게 실적적인 부분이 나와주는지 그리고 현재 SOS랩이 어떻게 주가 조정이 나오고 반등이 나올지 그리고 세력들의 매집되는 가격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될지 제가 리포트에 모두 다 작성을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댓글란 확인하셔서 설문지 참여하셔서 이 리포트 꼭 받아보신 후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대장이 준비한 특급 종목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